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 아침. 예, 오늘 아침 좀 쌀쌀합니다만은 오후부터는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정말 봄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기온을 보이겠다고 하는데요. 이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국민들 유난히 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춥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훈훈한 봄바람, 그래서 더욱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 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서연이에요. 제가 뭘 잘 잊는 걸로 소문나 있잖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안 잊어먹는 게 있답니다. 대리운전 번호 2588 말이죠. 2588은 안 되는 노래까지 되더라고요. 좌우로 정렬 2588.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예,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렇습니다. 뭐 하세요? 불금이죠. 예, 불금하시지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요, 정부가 오늘 같은 금요일에는 오후 4시에 직장인들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죠. 예? 소비 살리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심각한 건데요.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유연 근무제라는 걸 실시해서 한 달에 특정 주, 보통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은데 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보통 6시에 퇴근한다라고 하면 6시 30분에 퇴근하도록 30분 더 일하고 금요일, 오늘 같은 금요일은 오후 4시까지만 2시간 덜 일하도록 하는 방안인데요. 이게 전 세계 새로운 건 아니고요. 오늘부터 일본에서 이런 걸 실시를 합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을 오후 3시로 앞당기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우리가 거의 그대로 벤치마킹 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시간이 좀 늘면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늘면 패밀리데이가 되니까 좀 돈 좀 더 쓰지 않겠냐. 아니면 직장인들끼리 더 모여서 좀 더 많이 뭐라도 먹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특히 소비 심리가 작년 4분기부터 상당히 얼어붙어서 2분기, 1분기부터 상당히 소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다른 소비 촉진 방안이 또 있나요? 있습니다. 불금 이 4시 퇴근을 포함해서 총 24가지고요. 예. 세부 대책 기준으로 한다면 총 87개나 돼요. 예. 이 불금 오후 4시 외에 고속철도를 출발 25일 전에 예약하면 최대 50% 반값으로 할인을 해주고요. 예.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 해주는데 이 소득공제율이 30%예요. 근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40%로 늘려주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많이 놓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 유념해야 되겠죠. 경차 1000cc 미만의 경차 유류세 환급을 연간 10만 원까지 해주는데
20만 원으로 늘리고요. 예. 휴대폰 경품함도 올리고 그리고 고령자가 국내 여행 상품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시니어 관광카드라는 것도 4월에 발매를 할 계획입니다. 시니어가 몇 살부터인가 궁금하네요. 65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65세요. 예.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거 뭐 기업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하느냐는 별개 문제고요. 예. 그렇죠. 이게 운이 없으면 목요일 날 30분 더 일하고 금요일 날도 그냥 퇴근하고 이런 현상도 얼마든지 생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 더 연장 근무했더니 금요일 때 우리 갑자기 일 생겨서 야 우리 그대로 정상 근무하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 뭐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직장인들이 연월차 다 쓰나요? 다 못 쓰잖아요. 예. 그리고 금요일 반차 쓰고 싶은 생각은 항상 굴뚝 같죠. 예. 오전만 하고 하면 지금 얼마나 설레겠어요. 근데 그렇죠. 쓸 수 있나요? 그 오후 4시에 다 같이 퇴근하기라는 게 힘들 거고요. 아니 그러면 공무원 분들부터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다들 눈치 보고 쭈뼛쭈뼛 할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하는 거는 보통 우리 대학 혁신 아이디어 내라, 우리도 기사 아이디어 내라 그러면 어떻게든 쥐어짜잖아요. 공무원들도 어떻게든 소비 늘리기 위해서 뭐 당연히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고 싶은데 그건 쉽지 않잖아요. 누가 마음대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쥐어짜서 만드는 건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성이 이게 있어야 하는데 물론 이제 고민의 어떤 결과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참 그러네요. 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게 먹힐 수 있을지. 아니 보통 대학 강의 시간표는 그 수강생 대학생 입장에서 짤 수가 있잖아요. 자기 그렇죠. 시간표는. 예. 근무 시간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맞아요. 제대로 된 탄력 근무제, 유연 근무제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텐데 직장인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 저 5월 초 임시 공휴일 지정인데요. 예? 예, 이거는 그렇죠. 빠져 있었죠? 맞습니다. 어제 그 내수 활성화 대책에서 예. 이거 빠져 있었는데요. 5월 황금 연휴 다들 기다리고 있으실 거예요. 5월 4일만 임시 공휴일 내지 내가 휴가를 낸다면 3일부터 7일까지 5일 쉬게 되고 그렇죠. 5월 1일이 메이데이라고 해서 노동절이니까 쉬는 기업들 꽤 있죠. 여기에 2일을 쉬게 되면 3일이 석가탄신일이니까 예. 최장 9일간 황금 연휴가 생기는데 그 4일이나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실시간 검색어에도 상당히 1위 뭐 상위권에 있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 어제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 다들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을 한다면 5월 둘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첫째 주나 둘째 주죠. 맞습니다. 예. 첫째 주 말이나 둘째 주가 예. 될 텐데 지금 뭐 둘째 주를 다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만약에 첫째 주에 임시 공휴일을 정하면 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다 쉬고 하는데 투표하러 갈 수 있을까? 이런 정치적인 배경들. 5월 둘째 주로 할 경우에 월요일 날 할 수 있는데 5월 아니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또 60일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3월 예. 13일 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예. 권한대행이 퇴임일 때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예. 5월 예. 10일이 수요일이 되는 건데 이런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어린이날 다음날 5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해서 재미를 좀 봤어요. 그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톨게이트비 무료해가지고 뭐 교통량도 늘고 백화점 마트도 다 소비도 늘고 이랬는데 소비는 늘 수 있어도 만약에 시기하면 공장 가동일이 줄어서 생산이 감소를 하잖아요. 지금 공장 가동률도 지금 뭐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예. 마이너스 효과도 있다는 거고 임시 공휴일 지정해봤더니 공기업, 뭐 공무원들, 대기업들은 쉬는데 중소기업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못 쉬더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이번 대책에서는 일단 빠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금융감독원이 삼성과 한화 교보생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게 자살보험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젯밤에 중징계 결정이 내려서 상당수의 기자들이 좀 바빴는데 자살보험금이라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자살해서 사망해도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예. 원래는 안 주는 거지만 주게 돼 있었던 보험이 있었고요. 예. 생명보험사들이 이런 상품을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판매를 했어요. 근데 재해사망 특약이라는 그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예. 과연 자살이 재해에 해당하느냐.
재해 사망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자살사망금 주세요라고 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2년으로 돼 있는데 네. 2년이 현재 지났겠죠. 2010년 이전의 네. 일이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되고 되게 법적인 소송까지 갔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작년 9월에 그래도 자살보험금 줘야 된다. 하지만 소멸시효 2년 지난 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예. 금감원은 무슨 말이냐. 계약자들이 몰랐는데 무조건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그래서 계속 삼성교보, 하나생명 주로 이 보험사들 큰 데들이니까 상당히 줘야 될 보험금이 많았겠죠. 그래서 안 주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징계를 내려서 이 3개 보험사들은 앞으로 재해사망이 들어간 종신보험, 정기보험을 1개월에서 3개월간 못 팔고요. 부분 영업정지라고 하고 최고 경영자들도 연임이 안 되는 문책 경고나 그건 아니죠.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좀 끔찍한 얘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는 두 번째 선물로 미국 원유 수입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이미 아베 총리가 미국에 가면서 일자리 이렇게 늘려줄 테니 우리 투자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선물을 이미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갔잖아요. 예. 이번에 이제 4월 위기설이라고 해서 환율 조작국 지정.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를 지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을 늘려주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수입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은 전체 일본이 들여오는 원유 수입액 중에 미국산이 차지하는 건 0.3%에 불과합니다. 이거를 좀 늘려서 중동 의존도를 좀 낮추고 미국의 어떤 선물도 될 수 있는 환율 조작국 지정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트럼프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다목적 카드인 거죠. 그래서 미국 원유 수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승훈 선수가 어제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4관왕. 야, 진짜 대단해요. 동계아시안게임 최초죠, 이게 4관왕이.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거든요. 그렇죠. 예. 이승훈 선수가 이제 어제 이 5,000m, 10,000m 팀 추월에 이어서 이 매스 스타트까지 석권하면서 이 삿포로 동계아시안 게임 4관왕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고요. 이 동계아시안 게임에서만 금메달 7개를 따냈는데 금메달 7개도 이 한국 선수로는 동계아시안 게임 최다 금메달 기록입니다. 이 매스 스타트가 400m 트랙을 16바퀴 도는 경기거든요. 예. 이 초반에 중위권을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2바퀴 남겨놓고 4위였고요. 마지막 바퀴 첫 번째 곡선 주로를 통과하고 난 뒤에 이 바깥 코스로 치고 나가면서 스퍼트했고요. 이 스퍼트에 성공하면서 이 결승선을 제일 먼저 통과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고등학생이죠. 김민석 선수. 어제 김민석 선수도 금메달 땄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선수단이 목표했던 그 메달 순위 2위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또 이 고등학생 김민석 선수가 이 1500m에서 1분 46초 26으로 이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했습니다. 2관왕이거든요. 예. 어제만 우리 선수단이 금메달 2개를 추가했는데 금 14개, 은 12, 동메달 10개로 일본과 금메달 수는 똑같은데 은메달에서 3개가 뒤져서 2위로 밀려났습니다. 예. 금메달 14개는 역대 동계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만들어냈던 최다 이 금메달 기록이고요. 또 이 밖에도 이 스키 크로스컨트리 남자 10km 클래식에서 김마그너스 선수가 은메달,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매스 스타트 김보름 선수 동메달, 스키 알파인 여자 대회전 강영서 선수도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예. 오늘도 메달이 기대된다 그러죠? 예. 2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컬링 여자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전승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오늘 오후 6시 중국과 결승전을 벌입니다. 이 여자 컬링 대표팀은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로 지목받고 있는 팀이고요. 재밌게도 이 코치와 선수들이 모두 김시성을 갖고 있어서 김시스터즈라고 불리고 또 있습니다. 야, 김시스터즈. 이게 또 몇십 년 만에 듣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유명했던 있었죠.
그렇죠. 저 어렸을 적에. 예. 그리고 오후 7시에 이 남자 아이스하키 한일전이 열리고요. 예. 이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이 최다빈 선수가 61.36점으로 1위에 올랐는데 예. 이 모레 프리스케이팅에서 아시안 게임 피겨스케이팅 첫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그렇군요. 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이 어제 귀국을 했는데 김인식 감독이 오키나와 전지훈련에서 얻은 것이 많다. 이런 얘기했나요? 예, 오키나와 전지훈련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 김인식 감독이 꽤 낙관적이었습니다. 이제 현재 컨디션이 한 80% 정도 되는데 이 남은 열흘 동안 100%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 두 차례 평가전에서 이 타격이 부진해서 득점이 2점에 불과했는데 예. 타격이 좀 더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아직 조바심 낼 단계는 아닌데 예. 나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내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쿠바와의 평가전에서 이 장원준 선수가 선발이라고 밝혔고요. 이 WBC 1라운드 경기하고 관련해서는 3월 6일 첫 경기인 이스라엘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리고 이 예. 프로축구 개막이 벌써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 개막이죠. 예? 이 프로축구 K리그가 다음 주 토요일 3월 4일에 막을 올립니다. 어제 1부 리그 클래식 12개 팀 감독과 선수가 참가했던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렸거든요. 예. 자, 올해도 12명의 감독 중에서 10명이 전북 현대를 우승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늘 이 전북 현대가 우승 후보로 지목받으니까 이 전북의 최강희 감독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워낙이 전력이 탄탄해서 그런지 올 시즌에는 재밌는 축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여유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올해는 이 강원FC가 좋은 성적 거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독담까지 했습니다. 예. 이 강원FC가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팀인데 이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 강원FC가 과연 올 시즌에 어떤 성적을 올릴지 이것도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격 황제 이 진종호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야, 진짜 어렵게 됐어요. 올림픽 4회 연속 우승 이거 꿈이었었는데 도쿄 올림픽에서 50m 권총 종목이 폐지됐어요. 예? 예. 수능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능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종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일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50m 권총에서 이 최초로 올림픽 3회 연속 우승 기록을 세운 사람이 바로 진종호 선수인데 예.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이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국제사격연맹이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50m 권총을 포함한 종목을 다 폐지한다라고 밝혔고요. 예. 대신에 10m 공기권총 혼성을 포함해서 다른 종목을 신설한다고 밝힌 겁니다. 예. 이 국제사격연맹이 오랜 시간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고 이번 결정이 사격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아이고, 참. 졸지의 날벼락인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여러분은 겨울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소복이 쌓이는 눈, 따끈한 호빵,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까먹는 귤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10살 은호는 난방비 걱정에 불도 떼지 못하고 낡은 집으로 스미는 칼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야 합니다. 이 겨울이 우리 아이들에게만 유독 매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월드비전과 함께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윤정수입니다. 우리가 시장이나 식당에서 계산한 뒤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영수증은 버려주세요. 자, 이렇게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버려지는 종이 영수증이 얼마나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지 아시나요? 1년간 종이 영수증에 소모되는 원목량은 33만 그루가 넘고요. 소비되는 물의 양은 한 해 15억 7천만 리터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제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으로 받으세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영수증을 전송받을 수 있는 종이 영수증 없는 점포 캠페인.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여서 비용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이 캠페인으로 앞으로는
영수증 버려주세요.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비용 절감은 더 가까이, 자원 낭비는 저 멀리. 모바일 영수증으로 친환경 소비를 실천합시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한국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 한글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는 싫었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어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요.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118개국 1900여 개의 한글 학교에서 10만 명의 재외동포 아이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한민족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도록 재외동포 재단은 전 세계 한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 재단. 남친 폰도 여친 폰도 폰은 달라도 충전은 팝폰. 집에서도 차에서도 장소는 달라도 충전은 팝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충전기 브랜드 팝폰. 콘이 아니라 폰. 팝폰.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퀴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폴로 오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 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2월 한 달간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 산타페 뽑았네? 당연하지. 100만 명이 선택한 차잖아. 감사합니다. 100만 고객이 산타페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 산타페 1밀리언으로 보답하자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산타페. 2018 산타페 1밀리언. 현대자동차. 출발 새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 같은 한마디. 어제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오늘은 이기주 작가의 언어의 온도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 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오늘도 선비가
되려고 노력하는 저희 셋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경기대학교 김흥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흥국 교수님, 저 사자성어 골라오셨죠? 네, 예. 선비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맨날 어려운 것만 그냥, 예? 공부해서 찾아옵니다. 공부해서. 네. 이걸 평소에 알고 있으면 이런 사자성어를 알고 있으면 이건 뭐 거의 서당 차리셔야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고른 사자성어는요. 예. 수구여병. 그래서 지킬 숫자 입구자 그리고 같을 여자에 병단지.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병병. 거 봐요. 너무 어려운 거라니까 이게 여기서 막히잖아요. 아니, 왜냐면 병단지 병이라고 해서요. 네. 이제 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 예,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 병단지라는 그 원래 이제 용어를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 말은 이거 쓰라 그러면 못 쓸 거예요. 아마 한문으로 쓰라 그러면. 예. 그 항상 병단지에서 이 말이 나가는 것처럼 이 꼭꼭 닫아져 있지 않습니까? 병의 입구는.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자가 한 얘기입니다. 주자의 경제자매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흔히 쓰기는 이 수구 여병의 방위 여성이라. 그래서 이 마음에 생기는 뭐 야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벽처럼 단단하게 막고 또 말을 함부로 하는 것들을 이 병 속에서 나오는 이 병따기로 막듯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상황은 제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 뭐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특히 김평우 변호사의 막말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대리하는 것. 다시 말해서 국정 최고 지도자를 대리하는 그런 변호인의 품격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의 품격이 되고 나라의 품격이 되는 건데요. 너무 거친 용어들 그리고 특히 심판이 되는 재판관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들 뭐 이런 걸 보면서 또 이 국민들의 마음이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로 말은 신중하고 상가하고 가려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수구 여병 골라봤습니다. 예. 자,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김홍국 교수님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좀 아니 솔직히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제일 좋은 방송은 어떤 방송인지 아세요? 준비를 열심히 한 방송이 아니라 준비를 안 한 방송이 제일 잘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신 교수님 말씀에 힘이 납니다.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속수무책 하면은 누구나 아는 단어니까 아는 말이니까 편안하게 골라왔는데 어찌됐든 내용 자체는 그렇게 그 일반적인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건데요. 이게 그 손이 묶여서 손이 묶여가지고 무책, 방책이 없는 정국을 이렇게 표현을 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진영이나 지금 탄핵의 그 결론이 나면은 폭주기관차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결국 엄청난 파열음을 낼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비책,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우리 정치 상황 여기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거를 사회적 이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그게 참 걱정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완충 지역을 역할을 해야 하고 그것이 일종의 자동차의 범퍼 역할을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정치권은 결국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가지고 뭐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가지고 걱정입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또 현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죠.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은 방통위에서 이 경고 들어옵니다. 이거 진짜로.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자, 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 전에 자진 하야를 할 수 있다. 그 전이라는 게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은.
저는 자진하야 관련해서 나오는 주된 얘기의 통로는 정치권이다. 특히 이제 만일의 경우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 대통령이 바로 대통령직에서 이제 면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사법절차라든가 대선 진행이 되고요. 그렇다면 현재 지지율이라든가 또는 대선 후보의 측면에서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어 있는 보수 진영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유한국당이 뭐 정우택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 여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도리어 청와대에서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습들 그리고 지금까지 정치에 입문한 뒤에 한 번도 후퇴하거나 또는 타협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항상 정면 승부를 봤는데요. 저는 현재까지 보이는 모습도 그렇다고 봅니다. 최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 그리고 인터넷 방송과의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과 나오는 청와대의 흐름들을 보면은 대통령에게 과연 그런 건의를 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얻어낼 사람이 과연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결국 중요할 텐데 그동안에 보였던 여러 가지 모습에서는 자진하야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도리어 현재 주변에 있는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자진하야의 가능성은 사실은 크지가 않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서 중요한 제안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쪽의 폭주기관차가 엄청나게 후폭풍을 일으킬 게 뻔한데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후유증이 클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마지막 결단을 애국하는 모습으로 마지막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여야를 비롯해서 여러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항상 정문학 정치 기획이나 이런 얘기들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정무적인 좀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들이 있는 거고 사실 실기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탄핵 심판 전에 그런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이런 국면까지 끌고 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야당 입장에서도 처음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했다가 또 분위기가 딱 고조되니까 또 한 발 물러서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여당도 4월 그 퇴진 6월 그 대선이라고 하는 당론을 채택했다가 결국 그거를 깨고 나가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볼 때 정치권들이 과연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좀 정돈해가지고 미래를 보고 나갈 준비가 돼 있느냐. 그런 것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이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조기 하야 얘기가 정치권 중심으로 나오는 건 사실인데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특검 연장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연장이 안 되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여부가 발표되기 전에 하면은 이게 그나마 모양새가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특검 연장이 더욱더 이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와 맞물려서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특검 연장이 사실은 뭐 중대한 기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나 특검 연장이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 어제 뭐 국회의장과 사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결국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려워졌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실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그러나 특검법에 원래 규정된 사항들 구조 3항에 보면은 사실은 이 관련해서 수사가 완료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결정이 어려울 때는 승인을 받아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기속 재량의 행위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고제와 허가제인데 신고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 신고제의 의미를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허가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현재 진행되다가 중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물죄 관련해서 삼성 이외에 다른 기업은 거의 뭐 손을 대지 못했고 대통령 대면 조사도 안 됐고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그 결정을 할 권한 대행은 사실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런 아하.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김우석 부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그 실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연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법안으로 연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에서. 그런 거 보면 황 대행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해가지고 이걸 강제하는 그럴 것 같으면은 애초에 90일이 아니라 120일을 했어야 하는 거죠 국회에서. 그런데 지금 90일, 30일이라고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기속 재량 행위요. 그런데 네. 그렇다고 하면 120일을 정해놓고 수사를 빨리 끝내면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지 90일을 해놓고 연장한다라고 하면 그건 해당 당사자, 권한에 있는 사람이 권한 행사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논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사실 이게 특검이 필요한 거는 정치적인 중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의 탄핵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탄핵 심판 다 끝났어요. 거의 끝났고 이제 곧 그 심판만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과연 특검이 계속 지금 그 모든 게 교착 상태에 있고 해법도 안 보이는데 이걸 연장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연장 자체가 탄핵보다도 그 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정치적 중립성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들이 다른 것 같은데 일단 탄핵 심판에 인용이 되더라도 그거는 인용이 된다고 하면 권력이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 대통령이 특검 수사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비토했단 말이죠. 그럼 검찰은 지금 자유로워요. 정치적으로도. 그런 면에서 탄핵이 된 다음에는 검찰에서 뭐 눈치 볼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특검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각 자체가 이 특검 연장과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다시 특검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실효성에 있어서도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고 나중에 그 특검의 그 헌재 결과를 보고 그걸 다시 할 건가 말 건가 이걸 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게 무작정 힘으로 연장을 해야 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실익도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다른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보다는 국회는 정치적으로 보겠죠.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은 사법부의 대통령의 예. 최고 정치 지도자의 탄핵 사유에 대한 인면의 예.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검은 범죄 사실에 대한 피의자로서의 조사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현재 그동안 진행됐던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지금 교착 상태고 직접 피의자 당사자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돼 있지 않고요. 대면조사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찰과 특검이라는 사법기관의 조사와 헌재의 결정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트랙인 거죠. 여기에 이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생각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특검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들 현재 보이는 모습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 나왔던 범죄와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 그리고 어떤 이익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아직 미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검의 이 연장 얘기는 저는 충분히 이 사법적으로 타당한 문제다. 아하.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은 정치적인 맥락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충분하게 헌법재판소 측과 이 부분은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현실적인 그 가능성들은 지금 일단은 좀 부정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황교안 대행이 이걸 연장했을 경우에 황 대행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 무슨 의도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고 황 대행이고 이게 연장할 수 없는 교착 상태에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모아야 할 거지 연장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직 특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황 대행이 결심만 한다면 28일 이전에 이거는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런데 황 대행이 결단을 할 때 황 대행이 이걸 안 할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장한다고 하면 개인이 정치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 그건 그 다음 트랙의 문제지 이건 특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딴 것도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이게 또 한 가지 대통령 하야 문제와 관련을 해서요.
이게 지금 그 헌법재판소 이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보여준 모습이 좀 굉장히 거친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대통령의 조기 하야의 명분 축적 과정이다라는 의견을 어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저희랑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절반 정도 동의합니다. 예. 조기 하야의 명분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저는 대통령의 그동안은 정치 스타일을 본다면은 사실은 저는 하야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 아까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되거나 기각이 되거나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자들을 결속시키고 향후 보수 진영이라든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관을 가지고 대리인단도 그 법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야라는 얘기와 저는 하야가 아닌 상태에서 얘기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본다면 두 가지의 전략적인 그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김우석 부사님. 하야의 명분으로 한다라는 건 하야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하야는 사실은 그 국민 통합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가능한 얘기죠. 저게 개인의 나중에 그 정치적인 목표 아니면 개인의 신병의 목적 이런 것들 때문에 타야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인정하기 좀 힘든 것 같고 그런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폭주기관차를 멈추는 해법으로 대통령이 하야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전제에서 대리인단의 어제 그 근래의 모습은 좀 목표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김 교수님 얘기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국면에서는 대통령은 역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입지가 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헌법적인 책무가 있는 거고 그 헌법적 책무를 헌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현하는 입장이 뭔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헌법 변호인들도 단순히 개인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를 변호하는 탄핵이라는 건 대통령 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변호인들도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의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도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조금 전에 하야가 이제 국민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하야 얘기는 국민 통합을 전제된 것이 아니고 도리어 대통령이 마지막 정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왜냐하면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또 퇴임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 만일의 경우 정말로 국민통합을 전제로 했었다면 이미 사실은 그런 결정을 하고 사임을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나오는 것은 국민통합의 그런 전제라기보다는 굉장히 마지막에 막판에 몰려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를 많이 실추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9929님 요즘 정치권 보면은 도끼인 개끼니 떠올라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3594님 정치를 보면 2판 4판 같네요. 여야 서로 그리고 집회도 그렇고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200% 동감합니다. 8682님 일모도원이요.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는 뜻인데 요즘 상황에서 적절한 사자성어 같아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0915님 우리 국민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그래야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탄핵 심판 불복 상황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거를 근데 이게 정치권이 이게 사실 그러니까 탄핵 그 이후 상황도 사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혹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단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변호인단이 그 변호사들, 법조인들이라서 정치적으로 고려를 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헌정회 같은 경우에는 정치 원로들이 모여 있는 데잖아요. 거기에서도 이거는 일단 양측이 다 인정을 하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들도 경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핵 불복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저는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따라야 어떤 결정이죠? 그럼요. 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조금 전에 우리
이 예. 청취자들께서 얘기하신 도끼인 객긴이다. 연하연하 똑같다는 생각보다는 저는 이 일의 출발은 결국 대통령과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출발이 거기서 됐다면 정치권들이 정말 많은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세. 그러나 진실은 또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혼란을 여야 똑같다라고 보기보다는 여야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도록 여당에 대해서도 질책하고 예. 야당에 대해서도 질책과 비판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자, 금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주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전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